볼 넓은 걸로 바꾸면은 압박이 줄어드니까 분명히 증상 호전에는 도움이 됩니다. 당장 몇 달은 신발 볼 넓은 걸로 좀 증상 컨트롤이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변형이 또 안에서 증가를 하면 또 더 신발을 넓은 거를 신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치수를 오버사이즈의 신발을 신게 됨으로써 발목이 불안정해질 수는 있죠. 안녕하세요. 서울건우정형외과 최홍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 이제 올라온 댓글 중에 첫 번째, 부주상골 증후군 어디서는 그냥 놔두면 연골까지 갈리고 뭐 수술을 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하고 말이 다 다른데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자, 요거는 이제 부주상골 증후군은 놔둔다고 해서 연골이 갈리진 않죠. 왜냐하면 부주상골로 힘줄,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지나가니까 힘줄이 갈릴 수는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라고 하고,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주상골의 타입, 크기, 그 다음에 동반되는 발의 형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정말 발의 형태가 좋지 않고 부주상골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라면 힘줄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해도 된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놔둬도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은 없고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통증 없는 부주상골도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수술할 필요 없죠. 수술할 필요 없는데 이 통증이 없다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회피 동작을 많이 함으로써 통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통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반듯하게 잘 걷는데도 통증이 없다? 뭐 다른 여타 이유 때문에 사진 찍어봤더니 부주상골이 있다고 했다? 그럼 이거 수술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주상골 증후군에서 수술을 할 때 이 부주상골 증후군의 더 정확한 진단명은 통증성 부주상골 증후군이에요. 증상이 동반된 통증성 부주상골 증후군에서는 치료를 해야 된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글을 읽어볼게요. 부주상골이 뼈가 더 있어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부주상골이 있는 사람은 뼈 있는 부분이 쓸려서 피부가 변색되거나 굳은 살도 생기나요? 그렇죠. 특히 이런 부주상골이 뼈가 돌출되어 있는데 축구화처럼 되게 단단한 신발들을 꽉 매서 신는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부분이 계속 마찰이 되기 때문에 피부색도 변색이 되어 있고 굳은 살도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발은 불편한 걸 이야기해서도 알지만 사실 만져봐도 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에 굳은 살이 배기느냐, 그거는 비정상적으로 거기에 뭔가 힘이 많이 가해진다,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보통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부 변색, 굳은 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지해반 수술을 할 때 마취는 어떤 방식이에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뭐 척추 마취도 있고 수면 마취도 있고 신경 차단 마취도 있고 여러 가지던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마취는 전체를 재워버리는 전신 마취가 있죠. 그 다음에 팔만 하는 팔 마취가 있고 다리만 하는 다리 마취가 있어요. 지금 이제 무지해반의 마취니까 다리만 마취하는 척추 마취, 다른 말로 하반신 마취, 이런 게 있는데, 척추 마취는 척추에 이제 마취 주사약을 놓고 다리 쪽으로 감각이 떨어지도록 마취를 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병원들에서 하는 신경 차단 마취가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정식 마취는 아니고 국소 마취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잘못된 이제 선입견 같은 것들이 허리에 주사 맞기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척추 마취에 대해서 좀 겁을 내는 분이 있어요. 보통 마취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마취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마취는 척추 마취다. 그러면 신경 차단 마취는 뭐냐? 신경 차단 마취는 다리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신경에 직접 주사를 찔러 가지고 마취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잘 되면은 좋기는 한데 척추 마취에 비해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수면 마취 물어보시는데, 수면 마취는 실제 또 다른 분류의 마취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쉬우냐면, 우리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살짝 잠을 자죠. 그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라온 글은 등산이 취미인데 무지해반증 때문에 산에 못 간 지 1년 넘었어요. 원장님 영상 보니까 수술이 답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 등산화 볼 넓은 걸로 바꾸고 집에서는 엄지 변형 케어기로 관리하고 있는데 꼭 수술해야 할까요? 무지해반증인데 어떤 무지해반증이냐? 예를 들어서 산에 못 간 지 1년이 넘을 정도로, 등산을 가고 싶은데 못 갈 정도로 있는 무지해반증이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심한 무지해반증일 거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등산화뿐만 아니라 일반 신발도 볼 넓은 걸로 바꾸면은 압박이 줄어드니까 분명히 증상 호전에는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심한 무지해반증이라면 안에 변형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장 몇 달은 신발 볼 넓은 걸로 좀 증상 컨트롤이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변형이 또 안에서 증가를 하면 또 더 신발을 넓은 거를 신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치수를 오버사이즈의 신발을 신게 됨으로써 발목이 불안정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을 가셔가지고 무지해반증이 어떤 단계냐를 보고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의 변형에 해당이 된다면 차라리 수술을 해서 변형을 교정한 후에 좋아하는 취미인 등산을 마음껏 다니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댓글은 무지해반증은 경우에 따라서 미카보다 절개 수술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던데 절개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절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변형의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미카라는 것은 최소 침습이고 관절을 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변형 자체를 교정하는 것이 간접 교정입니다. 간접 교정이다 보니까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미카 수술로 교정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절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절개 수술의 장점 첫 번째, 교정력이 더 크다, 더 강력하다. 그래서 더 심한 경우에 한다. 그런데 변형이 심하긴 심한데 엄청 심하진 않아요. 미카 수술로서도 충분히 잡힐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럴 때 절개 수술이 더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무지해반증도 우리가 보통 각도로만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서브 타입들을 보면 뼈의 돌출이 유독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뼈는 비정상적인 뼈이기 때문에 사실 좀 다듬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때는 절개 수술을 하는 게 더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지해반증 중에 당연히 고도 변형은 절개 수술이 맞고 완전 고도 변형까지는 아닌데 좀 심한 변형인데 그 변형의 정도에 비해서 뼈 돌출이 너무 많다. 이거는 절개 수술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지해반증이 있어서 그런지 걷는 모습 주변에서 이상하대요. 무지해반증 수술하면 보행 자세도 교정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실제 진료실에서도 되게 많이 있어요. 무지해반증이 있으면 엄지 내측이 계속 불편하고 닿고 아프기 때문에 발을 틀어서 디뎌요. 바깥쪽으로 꺾어서 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엄지 첫 번째 관절은 체중을 부할 때 제일 딱 안정되게 잘 버텨야 되는데 휘어져 있고 그러면은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고 또 아프니까 발을 밖으로 틀게 되고 반대로 교정 수술을 해서 1번을 딱 정렬을 맞춰 놓으면 걸을 때 지탱을 잘하게 되고 그러면 밖으로 틀어서 딛는 그 회피 동작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행 자세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